여보, 커피 한 잔. 여보, 커피가 너무 연하네. 다음번엔 원두 좀 더 넣어. 네. 다음엔 더 진하게 내릴게요. 저기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야. 다시 해봐. 분리수거를 왜 이렇게 해? 이건 비닐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잖아. 이렇게 비싼 데서 샀어? 옆마트가 더 싸다니까. 오늘 된장국은 어제보다 더 짜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고. 아무튼 내일부턴 소금 좀 줄여. 나 혈압약 먹는 거 알잖아.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여성이 던지는 폭탄 선언. 과연 아내의 선택 뒤에는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저는 오늘도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침 식사 시간은 여전히 7시. 오래 회사를 다녔던 습관이 남아있나 봅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밥과 국, 3가지 반찬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된장국 왜 이렇게 짜? 평소보다 소금 더 넣었어? 첫 숟갈을 뜨자마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입맛이 변했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내일부턴 된장 좀 적게 넣어. 나이 들면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뉴스에서 그랬어. 오늘 청소기도 돌려야겠어. 요즘 집이 좀 먼지가 많은 것 같아. 밥 먹는 중에도 할 일을 지시하는 남편. 그는 스스로 청소기를 들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정년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 한숨이야?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점심에 동창회 나가는데 내 와이셔츠 좀 다려놔. 아까 침대 위에 놔뒀어. 남편은 신문을 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제 눈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시만 내렸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남편이 말한 와이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리미를 꺼내 셔츠의 주름을 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름은 누가 펴줄까요? 제 삶에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보, 물 좀 갖다 줘. 거실에서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미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따르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은 저기 있는데 방 안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본인이 와서 가져가면 될 텐데. 물을 들고 가는 제 모습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 삶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 누군가는 항상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있어요. 물. 남편은 물을 받아들면서도 시선은 신문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제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깨어나는 제 자신이었을까요? 된장국이 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따라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애정도 있었고 서로의 미래를 그리며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남편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3명은 낳아야지. 요즘 애들은 형제가 있어야 사회성이 좋아진다더라.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출산의 고통도
육아의 힘듦도 모른 채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어야 해. 그래야 우리도 노후에 아들 덕 좀 보지 않겠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아들의 적성이나 흥미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바람만 강요했습니다. 항상 결정은 남편이 했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학원비가 비싸다고? 그럼 집에만 있지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해.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월급 봉투만 가져다 주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채 실행은 제가 하길 바랐습니다. 과외까지 시키는데 아들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책임은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결코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상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만 보고 비난할 뿐이었죠. 시어머니 모시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요양원은 안 돼.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결정은 남편이 했지만 매일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낸 것은 저였습니다. 밤에 수시로 일어나 시어머니를 돌본 것도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집어드린 것도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다른 집에 가보면 항상 깨끗하던데. 집안일에도 항상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걸레를 들거나 설거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신 물컵조차 식탁에 그대로 두고 가곤 했죠. 와이셔츠 주름을 펴는 다리미처럼 저는 가족 간의 모든 갈등과 문제의 주름을 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의 주름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은 남편이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항상 저였습니다. 말은 남편이 했고 손은 제가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와이셔츠를 옷걸이에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의 말에 따르기만 했지. 내 생각을 말한 적이 있었나? 문득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제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참아왔을까요? 여보, 커피 한 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자동적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내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커피를 내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창틀에 부서져 내리고 있었죠. 그 따스한 빛이 제 손등 위로 내려앉았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어디로 갔을까? 남편의 정년 퇴직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보, 커피가 너무 연하네. 다음번엔 원두 좀 더 넣어. 남편이 첫 모금을 마시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하느라 바빠서 커피 맛을 따질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마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년 이전에는 하루에 몇 시간, 아침과 저녁에만 마주하던 사람이 이제는 24시간 내 곁에 있게 된 겁니다. 네. 다음엔 더 진하게 내릴게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도 그랬습니다. 저기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야. 다시 해봐.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를 왜 이렇게 해? 이건 비닐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잖아.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비싼 데서 샀어? 옆 마트가 더 싸다니까.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지적과 조언들. 그것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저에겐 숨 막히는 감시였어요. 당신은 은퇴했지만 나는 은퇴한 적 없어요. 속으로 되뇌이고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은 그에게 휴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고통이었어요. 24시간 내내 그의 간섭과 지시에 둘러싸인 채 지옥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마저 남의 이야기처럼 써내려가야 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요?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흐릿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그 작은 빛을 보며 내 마음 속 어딘가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체념이었을까요? 아침 식사 시간, 또다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오늘 된장국은 어제보다 더 짜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고. 예상대로였습니다. 첫 숟갈을 뜨자마자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으려 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 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턴 소금 좀 줄여. 나 혈압약 먹는 거 알잖아.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 속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탁에 내려놓은 젓가락이 작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된장국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당신이 직접 해보시라고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항상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해왔는데 오늘은 다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동안 잘 해오다가 갑자기 왜 그래?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이 당연하다는 듯, 제가 말대꾸한 것이 이상한 일인 듯 해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항상 당신 마음대로, 당신 편한 대로 살아왔잖아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동창회 있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 챙겨 먹어.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 평소처럼 무시하고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오늘 작은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무시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순이를 기다렸습니다. 정순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주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영수가 많이 기다렸어? 정순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역시 오랜 친구라 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태를 물어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대충 얼버무리려 했지만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 다 써있구만. 나 뭔 일 있어요라고? 무슨 일인데 남편 일이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가 물꼬를 트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정년퇴직 후 더욱 심해진 간섭, 끊임없는 잔소리, 무시당하는 기분,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대꾸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솔직히 나는 이혼하고 나니 너무 좋아. 정순이의 직설적인 말에 놀랐습니다. 사실 정순이가 이혼했을 때 저는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까?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행복하고 편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이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너도 이제 너를 위해 살아. 평생 남편 눈치 보다 늙어 죽을래? 인생은 한 번뿐이야. 정순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한다면 주책이라 하지 않을까? 주책은 무슨,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지금 우리 나이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시간마저 불행하게 보내고 싶어? 정순이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지금처럼 살고 싶은 것일까요? 매일 아침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하루. 자신의 감정은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맞추기만 하는 살. 갑자기 그런 미래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친구랑 먹고 왔어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순이와의 만남 이후 제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침 안 해? 남편이 침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매일 아침을 차려야 돼요? 오늘은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제 대답에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지구가 갑자기 거꾸로 돌기 시작한 것처럼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냉장고에 계란도 있고 빵도 있으니 알아서 드세요. 단호하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제 진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장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피곤해요.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뭐? 나 혼자 가라고? 남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장보기는 항상 제 몫이었으니까요. 필요한 물건 목록은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그대로만 사오시면 돼요. 그날 이후로 집안일에 대한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옷은 더 이상 제가 세탁하지 않았고 그의 물건은 그가 직접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던 남편도 서서히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당신 서랍에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 물건은 당신이 관리하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이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많이 걱정하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년 퇴직한 이후로 매일이 지옥 같았어. 하루 종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내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지만 이제는 나도 지쳤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처음이라 놀랐을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더 느꼈어요. 부부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엄마에게만 의존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눈에도 우리 부부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도 엄마를 응원해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대체 요즘 왜 그래?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뭐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뜻대로, 당신 편한 대로만 살았잖아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제 마음 속에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가? 좀 볼 일이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알려주었겠지만, 이제는 제 사생활도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정순이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예약을 해두었고, 오늘이 상담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아왔던 제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결혼 생활, 남편과의 관계, 가족 관계, 재산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의 간섭이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폭력적인 행동은 없었나요?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말로 하는 폭력은 매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못해? 다른 사람 집은 다 깨끗한데 너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런 말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김 변호사는 재산 분할, 위자료, 국민연금 분할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쌓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결혼 생활 동안 축적한 것이라면 반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집과 예금은 모두 남편 명의였지만 그동안 제가 집안일을 하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 청구도 가능해요. 결혼 기간 중 남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다니 노후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2시간가량의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정보가 가득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 놓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평소와 다르게 제가 외출한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라니? 무슨 일로? 이혼 상담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몰랐을 뿐이지.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당신의 모든 결정에 따르고, 당신의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제는 지쳤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찼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일만 했죠. 집안일은 모두 제가 했고요. 애들 교육, 집안일, 노부모 봉양까지. 게다가 퇴직 후에는 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혼자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니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정말 그럴 생각이야? 네,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변호사도 만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라가서 달래주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재산 분할, 국민연금 분할, 앞으로의 생활 계획. 모든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지만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식탁에 올려두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제가 선택한 삶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알람 시계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저도 저 새들처럼 자유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홀로 마시는 커피의 맛이 이렇게 좋았던가요? 느긋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음미했습니다. 밥은? 남편이 주방 입구에 서서 물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바로 밥상을 차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료는 냉장고에 있으니 직접 하세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묵묵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창밖의 맑은 하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고된 인내 끝에 찾은 제 자신, 제 목소리, 제 인생. 비록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자유의 첫날. 나를 위한 첫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